안녕하세요. 버블한복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짜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에 무게를 더 두는 그런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환율 여전히 조금 변동성이 크고 집값 역시도 지금 들썩거린다는 그런 이 시그널을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추가 결국에 가서는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어떤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결 가능성 거의 99.9%죠. 아마도 상반기까지는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앞으로 주담대 금리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 높죠. 지금 6%, 7% 시장금리에서 제1금융권 주담대 금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기존 차주들, 급하게 집을 사신 분들은 굉장히 쫓기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을 지울 수 없겠고, 그리고 새로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금리 때문에 또 성큼성큼 걸어서 들어갈 마음도 안 내키고, 실질적으로 집값이 뭐 오른다 하지만 집을 사신 분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얘기는 내 집은 왜 이렇게 안 오르느냐, 그런 얘기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채집 과정, 그러니까 집값 지표를 공식적으로 내놓는 그 채집 과정이 문제가 많다. 확실히 뭔가 이 현장에서의 급박한 어떤 이 지표들을 빨리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내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왜곡된 어떤 지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이 환율 부분, 지금 한국은행이 언급한 1461원까지 잠깐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내려왔는데 다음 주에 이 환율 부분이 어느 궤적을 가지고 올라갈 건지 아니면 다시 안정적으로 내려올 건지에 따라서 상당히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운영 방향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실질적으로 이제 달러 인덱스가 이 환율을 좀 계속해서 들어 올리는 그런 영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99.13, 그러니까 100 가까이 다가가면 환율 자체가 다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은 오늘 역시 또 이런 이상한 뉘앙스가 또 나왔습니다. 토제를 7개 구역만 딱 남겨두고 마용성, 그리고 강남, 서초, 송파, 강동까지 딱 묶어두는, 나머지는 해제해버리지 않을까라는 또 전망이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토제가 11호 대책 통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의 어떤 효력을 가지고 서울 전역 25개 구에 적용이 됐었는데 7개 구만 딱 남기고 나머지는 다 해제를 해버린다. 이렇게 되면 지금 그동안 올랐던 양천구, 분당구, 과천은 거의 그냥 핵폭탄급으로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동구가 12.63인데 토제 유지가 된다. 강남 사구로 이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 아닙니까, 여기가. 근데 오히려 강동구보다 양천구가 13.14 더 높게 올랐고요. 분당도 19.10입니다. 무지하게 올랐죠. 과천이 20%야. 여기 그냥 해제를 해버리면 완전히 그냥 터지는 겁니다. 집값은 꽝 터져가지고 주변 경기도권뿐만 아니라 서울권, 비강남권도 들썩거리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다. 그래서 오늘 언급한 이 집값 대책 부분에 있어서 토제 7개 구역만 남기고 나머지 다 해제한다 라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양천구가 매매 가격 변동률만 보더라도 뭐 어마무시 올랐죠. 그죠? 과천도 올랐고, 실질적으로 용산과 또 뭐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역시도 많이 올라서 토제 구역에서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나머지 구역들이 해제가 된다면 이거 다시 집값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토제로 남겨져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보증수표처럼 얽힐 수밖에 없죠. 이렇게 돼버리면 저 지역은 무조건 오르는 지역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그 주변 지역, 그죠? 우회적으로 그 주변 지역 쪽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어서 풍선 효과가 확실하게 또 나타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뭔가가 규제가 끝까지 적용이 되는 곳들은 규제가 살짝 완화될 때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부가 상당 부분 좀 흔들릴 가능성도 많다.
자, 반면에 이런 어떤 부작용을 좀 막기 위해서 양도세 중과유예 이 결정 일단 밀어놨다고 하지만 2026년 성장 전략에 보시면 일단은 양도세 중과 부활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보다 8.1% 늘어난 727조 규모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런 어떤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일단 세수 부분이 좀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도세 부활할 가능성 높고, 그리고 집값 자체도 지금 토지를 빨리 해결을 해야만이 지금 거래가 70%, 90% 묶여 있는데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토지 딱 풀어버리면 상당 부분 들썩거리는 그런 어떤 이 감을 분명히 가져올 수 있을 그런 상황이 벌어질 테니까 양도세 부활을 하는 그 카드를 딱 내밀면 뭔가 좀 상충되는 어떤 이 느낌적 느낌이 나지 않을까라고 또 뭐 전망이 될 수가 있겠고요. 아무튼 간에 오늘 나온 요 토호제 그리고 양도세 중과 요 부분은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요런 이유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 집값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금 뭔가 확실하게 잡힌다라는 어떤 선이 굵은 그 변동폭의 어떤 분기점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보유세 인상 없이는 매물 잠김 현상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확실한 카드가 1월 중순에 공급 대책과 함께 나올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다주택자들은 주변의 집들을 다 정리해서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이제 이동하는 어떤 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주택자 지수가 31개월 이래 뭐 최저치를 지금 찍고 있는 만큼 굉장히 심리적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서울 매물 거래 현황을 보더라도 지금 1월 5일부터 1월 10일까지 5일 거래 매물량이죠. 5만 5천 건에서 5만 7천 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매물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집이 안 팔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켜켜이 이렇게 쌓여갑니다. 매물량이. 이렇게 되면 6만 건 넘어가고 7만 건 넘어가면 이제 양도세 중과 부활 확실하다는 어떤 신호로 뜰 수밖에 없어서 지금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어떤 고민에 빠져 있는데 고민할 거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양도세 중과 부활이라는 아주 초강력 카드가 분명히 나올 것이 확실할 것 같고요. 일단 토지를 풀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노도강 금관구 같은 경우는 집값이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았던 지역이라서 이게 강남 규제를 지금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 이런 어떤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그쪽은 좀 해제시켜 놓을 가능성 높겠고, 지금 양천구, 분당구, 과천이 문제인데 이 부분은 조금 조정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아무튼 1월 달은 굉장히 초강력 규제 그리고 공급 대책,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부활이라는 상당한 이 뜨거운 감자들이 이 화두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매물 증가세는 계속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단은 무주택자라면 잘 지켜보신 후에 구축이 확실하게 빠지는 지점 파악을 하셔서 진입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분양 또 내일 중요한 곳 나오죠. 구리 갈매역 A4 용지가 아닙니다. A4 블록입니다. A4 블록. 여기는 일단 구리 갈매 지역에서 가장 교통 입지가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리 갈매 지역 공공분양 단지보다는 아주 입지가 좀 반짝반짝 거리는 곳이죠. 두 가지 시스템으로 나오는데 하나는 공공분양, 하나는 분양 전환 공공임대로 나와요. 공공임대는 6년 동안 임대로 살다가 이제 조기 내가 분양받겠다 하면 3년 살다가 분양받을 수도 있고 6년 딱 마치고 마침표를 찍은 다음에 분양 전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공공분양 251세대 5구제곱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구리갈매역 A4 블록은 별내역에 가깝습니다. 8호선 아주 뭐 한 정거장밖에 안 되고 경춘선이 바로 단지 앞에 붙어 있어요. 경춘선 단점은 조금 텀이 길죠. 이런 약점은 있지만 워낙에 지금 뭐 서울권하고 가깝고 일단 GTX도 주변에 들어올 가능성 높아서 굉장히 입지적으로는 서울권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어떤 역세권 단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지금 내일 1월 12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청약이 시작이 되니까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죠. 일단 잘 리서치를 해보시고 뭐 아니다 싶으면 그냥 튕겨버리면 됩니다. 근데 조금 관심을 갖고 싶다 하면 그냥 한번 알아보는 거고 5구제곱 요새 공공분양 아주 잘 나오죠.
스페이스 공간이 굉장히 넓고 거의 이제 판상형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5구비 같은 경우는 탑상형이네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격 아니겠습니까? 구리 갈매 지역이라서 서울권하고 조금 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4억대 그리고 5억대까지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대체로 이제 4억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갈매역 아이파크 주변 시세가 8억 5천만 원 정도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일단 갈매역이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뭐 달려가면 한 2, 3분이면 충분히 가지 않을까. 그 정도로 엄청난 역세권입니다. 자, 발코니 확장비 역시도 뭐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12일부터 본격적인 청약이 시작돼서 14일 그리고 15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요 일정 좀 잘 참고를 해보시고요. 규제 사항은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 3년, 거주 의무 3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분양전환 공공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내가 4억이면 좀 더 부담스럽다. 그래서 조금 이 작은 부분에 있어서 파일을 줄이자 한다면 임대로 살다가 내가 마음에 들면 분양받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떠나면 됩니다. 여기도 1월 12일 내일부터 14일, 15일로 진행이 되겠고요. 임대기간 및 임대 조건을 보시면 임대기간 6년입니다. 그리고 종료 후에 분양 전환은 되는 그런 주택인데, 일단 9천만 원, 9,600만 원 정도 보증금 넣으시고 월 임대료 80만 원. 아, 임대료 너무 비싼데 하시면 1억 정도로 올리셔가지고 보증금을 월 임대료를 좀 낮추면 되죠. 40만 원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주변 8억 하는 아파트에 내가 1억 딱 들고 들어가서 40만 원씩 월 임대료 낸다면, 요새 서울 거의 뭐 100만 원 넘는 임대료 내는 아파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요런 또 월세 개념으로 접근해서 내가 분양 전환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자격 조건은 30%, 20%, 50% 당첨 비율이 있어요. 입주자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해당 주택 건설 지역, 경기도 그리고 서울 수도권 지역 당첨 비율이 있다는 사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요런 데는 일단은 뭐 좀 잘 살펴보시면서 공공분양이 이런 곳이 있구나. 근데 공공분양 받으실 때 제일 중요한 건 서울과의 접근성,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경기권임에도 불구하고 교통 편리성이 아주 뛰어나다. 그런 어떤 사실들 좀 잘 파악을 하셔서 진입을 하셔야지, 무턱대고 싸다고 들어간다면 그냥 뒤통수 맞습니다. 결국은 뭐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잖아요. 뭔가 집이라는 게 접근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뭔가 좀 생산적 가치를 좀 확대해 나가기 위한 집도 하나의 어떤 자산이니까 그런 어떤 부분도, 일단 집을 사면 이제 무주택자라도 마음이 틀려지잖아요. 내 집 샀는데 계속 뚝뚝뚝뚝 떨어져 버리면 이거 뭐 정신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뭐 현상 유지는 하더라도 주거 안정성 보장과 자산 가치 안정성 보장, 그리고 접근성 있다면 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거고, 요즘에 계속 나오는 어떤 공공분양 단지들 좀 잘 파악하신다면 굉장히 또 좋은 낮은 허들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융시장은 다음 주부터 또 랠리를 기록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코스피가 4,700선까지 뚫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호실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필라델피아 지수, 이 필라델피아 지수는 반도체 지수를 지금 녹이고 있는 그런 어떤 주식 시장인데 2%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만약에 얘네들이 지난주에 떨어져 버렸으면 아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굉장히 힘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약간의 조정기가 왔기 때문에 더 뚝 떨어질 가능성이 높았는데, 오히려 미국에서 딱 받아주면서 반도체주가 쭉 올라주면서 삼성과 SK가 살짝 조정기에 들어간 거 아닌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거를 완전히 반전시키는 또 새로운 어떤 국면이 펼쳐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4,500선인데 4,700선까지 갈 수 있다. 마이너스로 전환된 거가 별로 없을 정도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지금 코스피는 펄펄 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이렇게 뭐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아파트 시장은 반대적으로 좀 살짝 누그러지는, 그러면서 하향세로 접어드는, 계속해서 이제 오른다고는 얘기는 하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자가를 소유하신 분들이 내 집 엄청나게 올랐어 얘기하는 분들 주변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의 없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샘플, 그러니까 올랐던 주요 지역의 아파트들 공식 지표 가져와가지고 녹여서 보정값 매겨가지고 지금 지표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 정확한 그런 지표가 아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금융시장은 증권가에서 5,000P 달성은 이제 기정사실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외국인 이 매도세가 약간 있었지만 그리고 반도체가 흔들렸었지만 그래도 버텼어요. 지난주 한 주간 버텼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지수가 어마무시하게 2. 거의 3%까지 올랐습니다. 샌디스크하고 마이크론하고 또 뭐 램 리서치 소부장이죠. 여기 소재 부품.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모든 기술주들이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뜨거울 정도로 뜨거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올랐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SK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음 주에 그래도 약간 불안했을 겁니다. 조정 장세가 오는 거 아닌가 했었는데 다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덕분에 지금 국민연금이 좀 까딱까딱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국민연금 못 받는 거 아니야? 국민연금 다 때려 넣어가지고 뭐 여기저기 여기 쓰고 저기 쓰고 해가지고 우리가 받을 뭐 여지가 있겠는가 했는데 결국 주식에서 성과를 얻어서 70조가 다 물어버렸어요. 주식으로 완전히 그냥 뭐 대박을 터뜨린 거죠. 12만 전자, 65만 닉스 요렇게 이제 스타트를 끊으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70조로 이제 엄청나게 기관 투자가 성공적인 어떤 투자의 성과를 거두면서 굉장히 지금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 삼성전자도 지난주에 3조를 개미들이 쓸어 담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름세가 또 급하게 상승세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SK 하이닉스는 뭐 매도세가 높다고 하지만 하이닉스 자체가 뭐 좀비 주식 아닙니까? 조금 내려간다 싶으면 다시 탁 치고 올라가는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좀 주목할 부분이 있고요. 일단 반도체에 대한 필요도가 좀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또 이제 해양조선 쪽으로 이제 가죠. 하나 시스템이 27%,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여기도 뭐 일단 항공우주 부분이 스페이스X 내년에 올해 이제 상장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가 상당 부분 강세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삼성도 중공업 부분, 조선업과 맞물려서 8%, 현대 오토에버, 여기 자율주행하고 이제 로봇 산업 쪽으로 확실하게 기울어진 이 현대가 19.37%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주식 종목들로 또 이제 살짝 이 관심도가 바뀔 가능성도 있어서 이모저모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지금 한국은행의 오늘 발표와 그리고 오늘 집값 대책 부분에 있어서의 이 마스터 플랜, 토제가 바뀔 가능성이 있고 양도세 중과가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 잘 챙기시면서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공공분양단지 한번 필터링 거쳐보시고요. 금융시장 굉장히 급변할 수 있는 또 한 주간을 맞이할 가능성 굉장히 높겠습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한 발 한 발 접근하실 때 좋은 기회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집값 대책 부분이 굉장히 의외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쏟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일단 토제 부분, 양도세 중과 부분,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높겠고, 한국은행은 집값과 환율 부분이 여전히 좀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를 조정할 명분이 거의 없죠. 그래서 주담대 금리는 계속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겠고, 금융시장은 이제 미국 지수를 그대로 코스피 시장이 반영하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너무 좋았어요. 완전히 그냥 쓸어 담는 어떤 이 수익률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랠리, 반도체 부분은 다시 한번 껑충 뛰어 오를 가능성이 높겠고, 이제 반도체 피로도가 높아지면 조선업과 우주 항공산업 그리고 이 바이오주 쪽으로 또 이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면서 접근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기회 잡아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빰빠라먹 뚝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